일단은 모두 다 하고 싶어 하시지만은 일단 우리가 보면은 인맥이라고 우리 아랫입술에서부터 요 아랫배 배꼽 아래 한 5cm 정도 단전 부위까지 쭉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경락이 있어요. 근데 이 인맥이라는 거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심하게 화를 참거나 이랬을 때 요 가슴에 있는 단중자리나 명치, 중환, 배꼽 이렇게 인맥을 통과하고 있는 혈자리들이 전부 다 막히게 되세요. 그래서 이제 막혀버리면은 복식 호흡을 하고 싶어도 숨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복식 호흡을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려도 환자들이 그렇게 특히 평소에 화를 많이 쌓아두셨던 분들은 호흡을 해도 깔딱깔딱 하고 있어요. 짧게, 얕게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일단은 여기 가슴 쪽 이쪽을 먼저 좀 풀어줄 수 있는 이 가슴 호흡을 먼저 시작을 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으세요. 가슴 호흡은 코로 들이쉬고 입 벌리면서 이렇게 내쉬는 호흡인데 일단은 요거부터 먼저 시작을 해주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뭐 구호흡이라 그러죠. 코로 호흡을 못하고 뭐 축농증이나 비염이나 코골이 이런 게 너무 심해가지고 코로 숨을 들이쉬지를 못하는 사람들은 또 입으로 숨을 들이쉬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렇다 보면은 코가 어느 정도는 우리 몸에서 좀 촉촉하게 가습기 역할도 해주고 노폐물도 어느 정도 걸러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들을 사실 하고 있는데 입으로 해버리면 그런 역할들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요즘과 같이 이렇게 미세먼지가 아주 한반도를 뒤덮고 있는 이런 시기에는 네. 이렇게 호흡 자체가 정말로 우리 몸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구호흡이 정말 또 안 좋은 것 중 하나가 이게 구호흡을 하다 보면은 우리 몸에서 산소가 제대로 혈관으로 들어가지를 못해가지고 특히 뇌 쪽 이쪽으로까지 산소 공급이 잘 못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어린애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구호흡을 하는 애들이 보면은 나중에 좀 학습 능력이 좀 떨어진다던가 또 뭐 성장에 조금 장애가 생긴다던가 또 나중에는 얼굴이 아데노이드형 얼굴이라 그러죠. 이제 위아래로만 길어지고 이빨, 요 치열도 고르지를 못하고 또 어느 정도 턱이 삐뚤어진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게 구호흡을 하지 않고 코로 호흡할 수 있도록 좀 어릴 때부터 잘 잡아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세요. 구호흡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가 뭐 축농증, 비염, 뭐 이런 코의 어떤 염증이라던가 그런 부분들 뿐만이 아니고 코의 구조, 구강 구조에 의해서도 사실은 코로 호흡을 하지 힘든 경우가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코 저쪽에 그 구강 내 쪽에 있는 부분이 상당히 너무 좀 막혀 있다던가 이런 부분들 구조적인 문제들도 상당히 많은데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은 우리가 보면은 뭐 코를 어떻게 한다기보다는 이게 우리가 구강 턱관절 균형 장치라던가 이렇게 구강 구조 어떤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조절을 해주면은 상당히 그런 코골이나 뭐 비염이나 코가 막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것들을 상당히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숨을 코로 못 쉰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좀 어떤 부분이 내가 정말로 문제인가 이것을 좀 잘 알기 위해서는 좀 한의원에 가셔서 자세하게 상담을 받으시고 내가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구조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어떤 비염이나 축농증과 같은 그런 염증의 문제인지 또 어떤 다른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그걸로 자세하게 좀 진찰을 받으시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하세요. 근데 이제 우리가 쭉 해보면은 실질적으로 체험을 해보면은 우리 몸이 기본적으로 아래쪽이 실하고 단단하고 위쪽이 허하고 가벼우면은 상허 하실이 됐을 때 호흡이 제대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 수승화강이 됐을 때 호흡이 제대로 일어날 수가 있으세요. 수승화강이라고 그러면은 아래쪽이 따뜻하고 위쪽은 시원해야 된다. 아래쪽 하체는 탄탄하고 위쪽은 가벼워야 된다. 그게 기본 호흡이 될 수 있는 기본 몸 상태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대인들이 맨날 스트레스 받지. 밤에도 빨리 안 자지. 맨날 야식 먹지. 식습관도 안 좋지. 이러다 보면은 기운이 위로만 뜨는 경우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고 스트레스성으로 뇌 쪽, 머리 쪽으로만 열이 많이 쌓이고 스트레스성으로 가슴과 머리 쪽으로 화만 쌓이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호흡이 제대로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이 정말로 제대로 되시기 위해서는 일단은 하단전 강화가 가장 우선 중에 우선이세요. 그래서 아까 우리 김남식 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코어 근육 강화들
아랫배 단전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을 반드시 병행을 하시면서 호흡을 할 때는 일단은 가슴, 인맥이 막힌 사람들은 가슴 호흡, 그 다음에는 쭉 풀리면서 복식 호흡, 이렇게 서서히 넘어가시는 게 몸에 가장 좋으십니다. 윤민아 원장님, 이분의 증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우리 시청자분이 이렇게 위무력증으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근데 이제 우리의 위라는 거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자고 하면은, 위라고 하면 우리 식도에서 음식물이 쭉 내려온 것을 위 내부에서 이거를 연동 운동을 통해서 또 수축 운동을 통해서 잘게 부수고, 또 일부는 또 소화 작용도 조금 있어요. 그렇게 해준 다음에 나중에 요 밑으로 12지장 쪽으로 쭉 내려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위죠. 그래서 그만큼 우리 소화와 흡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위인데, 근데 이제 이 위 무력증이라고 하면은 이러한 위에 상당히 연동 운동, 또 위 근육의 수축력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게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 정상적인 이러한 운동이 일어나지 않아서 그 소화가 아주 지연이, 그 시간이 아주 길게 지연이 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네, 위무력증이란 위 근육의 수축력이 약해지고 연동 운동에 장애가 발생한 증상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원장님, 이렇게 위무력증을 발생시키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원인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이렇게 위무력증을 발생시킬 수 있는 원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체질적인 문제가 상당히 크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소음인들은 기본적으로 비기능이 상당히 약하다. 이건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타고난 체질 자체가 위장에 어느 정도 기능이 약하고 또 이쪽이 차고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러한 위무력증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기 쉽고요. 또 사실은 소양인이나 태음인 같은 경우에도 뭐 식체 비만이다 해서 뭔가 막힌 것 같고 더부룩하다 이런 증상들을 많이 호소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질을 개선해주는 한약을 써야지 어느 정도 치료가 잘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하나의 원인은 우리가 또 불규칙한 식습관도 상당히 큰 원인이세요. 뭐 식사를 제때 하지 않고 또 너무 기름지거나 자극적이거나 그런 음식들을 지나치게 많이 드신다던가 과식을, 특히 밤에 주무시기 전에 과식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위 기능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또 이제 또 다른 원인으로는 우리가 또 노화에 의해서도 많이 오시죠. 그래서 어르신들 보면은 괜히 별거 먹지도 않았는데 죽만 먹었는데 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하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서 위 주위에 있는 그런 근육들 상당히 좀 약해지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자율신경 실조증, 또 평소에 내가 스트레스를 지나치게 많이 받는다든가, 또 피로가 오랫동안 쌓였다던가, 뭐 잠을 제대로 못 잤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몸에서 자율신경계가 어느 정도 제대로 정상적으로 작동을 못하게 됐을 때 위무력증이 나타나기 쉽고, 또 기타로는 뭐 호르몬 분비라던가 또 뭐 위절제술을 받았다던가 이러한 여러 가지 원인들도 같이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윤민아 원장님, 다양한 지자체에서 이렇게 한의원들과 함께 치매와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예, 이제 일단은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 여러 군데에서 지금 어르신들 치매 예방 사업이다 해가지고 치매 우울증 그쪽 관리하는 사업들을 지금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어요. 해당되시는 분들께는 한약, 침, 이런 뭐 약침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 사업 시행하기 전후로 그 치매 점수와 우울증 점수를 다 비교해가지고 우리가 해보고 있는데, 확실히 보면은 점수가 우리 한의원에서도 해보면은 확실히 좋아지는 부분들이 대부분이시고요. 환자들도 만족도가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주위의 한의원들 또 우리 동네에서 하는 곳이 있다면은 꼭 한번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건강 꿀팁을 준비한 한의사 윤미나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100세, 120세 시대를 이미 맞이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오래 살면 뭐합니까? 만약에 내가 치매가 걸린다고 그러면은 그건 정말 고통이고 지옥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특히 요즘에 관심이 있어하는 치매를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예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오늘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나이가 들면 누구나 건망증이 생기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노화로 인한 건망증보다도 조금 더 심한 상태를 경도인지장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경도인지장애는 그 치매와 건망증 그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경도인지장애를 방치를 하게 되면 나중에 치매로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치료를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한데요. 경도인지장애는 일단은 어떤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냐면은 언어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평소에 내가 어떤 말을 해서인지 기억 자체를 하지를 못하고 이해를 못해요. 말을 들어도. 그다음에 공간에 대해서 감각이 떨어져가지고 내가 원래 다니던 길임에도 불구하고 길을 잃어버려요. 또 내가 판단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낯선 상황이 되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몸둘 바를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보이시게 되고, 또 물건값을 계산을 못해요. 물건값 계산도 잘 못하게 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일단은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단계에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치매로 발전이 되게 되면은 치매는 가장 흔한 치매의 유형이 알츠하이머성 치매, 그 다음이 혈관성 치매예요. 그래서 그 사진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알츠하이머성 치매는 건강한 뇌에 비해서 뇌가 전반적으로 다 위축이 됩니다. 그리고 혈관성 치매는 뇌출혈이라던가 뇌경색 등 여러 가지 뇌혈관성 질환 때문에 치매가 발생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치매로 만약에 진행이 됐다. 그럼 치매도 초기, 중기, 말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기 증상을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가 일상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내가 기억을 인지를 하지 못합니다.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몇 년인지 심지어 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건지 그것조차 인지를 못하고 계절이 지금 가을인지 겨울인지 여름인지 전혀 모르세요. 그다음에 초기에서 중기로 만약에 넘어갔다. 중기가 되면은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내가 아침을 먹었는지,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 자체를 못하고 옛날 일은 조금 기억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다음에 그것뿐만이 아니고 또 대소변도 자기 본인이 스스로 처리를 하지를 못하고 공간 능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혼자서 외출도 할 수가 없어요. 또 어떤 부분이 있으시냐면은 감정 기복이, 원래 얌전했던 사람인데 지나치게 화를 많이 낸다던가, 원래 다혈질이고 아주 그랬던 분이 우울해져서 조용해진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고, 망상, 강박, 불안 여러 가지 정신적인 부분들에도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중기가 더 심해지게 돼서 말기로 진행이 되면은 아예 언어 구사하는 능력이 없어져 가지고 무슨 말을 옹알옹알 하시는데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게 되세요. 그다음에 대소변은 전혀 못 가리시고 식사조차도 본인 스스로 못하고, 또 뇌가 완전히 기능을 멈춘 것처럼 다리도 움직이지 못하고 전혀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태로까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이 무서운 치매를 어떻게 하면은 생활 관리로 예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올바른 생활 습관을 평소에 만들어주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제일 첫 번째로 식습관. 하루에 2번에서 3번 정도는 규칙적으로 식사하시는 부분들 꼭 해주시고, 또 치아 관리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빨이 다 빠졌다고 하더라도 틀니나 임플란트를 통해서 꼭꼭 씹어주는 거, 그것 자체가 내 뇌를 활성화시켜준다는 거. 그다음에 밤에 잘 주무시고 또 술, 담배, 또 체중 관리 다 중요하실 거예요. 또 평소에 내가 생활도 아주 건강하게 해주시는 게 중요한데, 취미나 봉사활동, 또 어떤 새로운 거를 배운다던가 이런 것들을 해주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건강하고 활기차게 생활하는 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뇌에 좋은 체조와 호흡, 명상 이런 부분들도 아주 중요한 좋은 예방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걷기. 하루에 최소한 30-40분 이상씩 걷는 거 열심히 해주시고, 걸으실 때는 다른 생각하고 걷지 말고 내 몸에 집중하면서 걸으시면은 뇌가 내 신체를 인지를 하기 때문에 뇌 활성화에 아주 도움이 되세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말했던 호흡들, 또 명상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뇌를 아주 활성화시켜주고 뇌파를 안정시키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 아주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기체조 한두 개 정도 좀 소개를 드린다고 하면은, 일단은 뇌파 진동이라고 있어요. 가만히 앉아가지거나 아니면 누워가지고 내 뒷목,
뒷목을 중심으로 고개를 도리도리 이렇게 해주시면서 호흡은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하 하고 내쉬어주시고 요 뒷목에 잘 집중을 해주시면은 뇌 혈관들이 혈액순환이 아주 도움이 되시고 뇌 신경계가 이완이 되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또 무한대 그리기 요거 하나 더 추천을 드릴게요. 무한대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겼죠. 무한대 기호는 이거를 다 내 손으로 해보는 건데 손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제가 오늘 치매 예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